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료 해석, 응용 계산 이 부분은 첫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첫 부분을 소개를 할 때에는 지난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외에 이번 시간부터는 약간의 이제 유형들을 좀 더 다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용 계산 부분 안에서도 어떤 유형들을 좀 더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유형들 같이 문제를 가지고 와봤고, 저희가 이제 배울 부분은 자료 해석하고 응용 계산에 해당되는 부분, 이제 국정원 쪽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데, 응용 방정식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방정식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방정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그 부분을 조금씩 한번 다뤄볼 거예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고요. 여기에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전부는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유형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오늘은 좀 더 가지고 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자체가 자료 해석 부분에서는 별개로 전혀 안 쓰이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 요 내용들이 조금씩 자료 해석 쪽에 녹여 들어가서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함수의 기울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료 해석에서의 그래프를 볼 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단일 변수표 같은 경우도 자료 해석 부분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함수표에서의 제4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요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같이 또 등장을 할 때도 있고, 응용 방정식 안에서도 농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하지는 않아요. 응용 방정식에서의 문제로는. 하지만 자료 해석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응용 방정식에서 나오지 않은 문항들이더라도 나중에 자료 해석 쪽으로는 쓰이기 때문에 다 배워둘 필요성, 공부해둘 필요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속력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나중에 또 저랑 같이 푸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력에 관련된 공식이라든지 거석식에 관련된 공식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푸는 걸로 할게요. 일단 속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을 하나 그려놓죠. 그리고 반으로 가르고 또 미도 반으로 갈라요. 그래놓고 위에다가는 무엇을? 거리를. 밑에다가는 속력과 시간을 썼었더라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밑에 있는 속력과 시간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 그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것. 그리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4km/h로 어딘가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속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 공식과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여기는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리의 단위인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C는 시간의 단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 바에 해당되는 부분은 나누기를 약자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기호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리 나누기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 이게 바로 속력이 되겠더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속식에 관련된 공식을 제대로 잘 기억을 못하겠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그림을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림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단위에 해당되는 부분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위를 보고 여러분들이 공식을 유추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속력에 관련된 부분은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또 다시 공부를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1번, 2번 두 개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부터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윤미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에는 올라가고 그리고 또 내려오는 길도 있나 봐요. 그죠? 그렇게 될 때에는 시속 3km/h로 올라갈 때는, 그리고 내려올 때는 다른 길로 왔대요. 6km/h로 이렇게 걸었대요. 그래서 총 2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걸은 거리는 총 8km였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연립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고 1차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죠. 1차 방정식으로 푼다라고 한다면 이때 올라갈 때의 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xkm다라고 두면, 여기에는 이 내려갈 때의 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또 다른 문자 y로 가져오지 않고 전체가 8km였기 때문에 어떻게 둔다? 8-xkm로 두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주면 1차 방정식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공식 이렇게 외웠듯이 다시 한번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그리는 거예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더라라고요. 그죠? 그러면 총 2시간이 걸렸더라라고 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관련된 식으로 세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올라갈 때의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 얼마입니까? 속력분의 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3분의 x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킬로미터를 km/c로 나눴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 시간이 되겠더라라는 것 더하기, 여기서도요 6분의 8-x가 되겠더라라는 거. 그리고 단위는 시간, 분이 아니라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2시간이 되겠더라라는 것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여기에는 이 3과 6의 최소 공배수에 해당되는 부분, 요걸 양변에 곱해줌으로써 정리해서 x의 값을 구해주면 될 거예요. 요 과정도 여러분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양변에 6을 곱한다. 여기에는 C에 해당되는 부분은 문자가 아니에요.
단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해줘도 되겠고요. 단위가 통일이 되어 있다면, 그죠? 양변에 6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2x가 되는 거죠. 여기다 6 곱해줬으니까 더하기, 그리고 여기다는 6 곱해줬으니까 8-x가 될 거고요. 여기다도 6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양변에 똑같이. 그래서 얘는 12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x에 해당되는 부분은 8에 해당되는 부분은 넘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가 될 겁니다. 올라갈 때의 거리는 4km, 그리고 내려갈 때의 거리도 역시나 4km가 되겠더라 라는 형태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얘는 2번이었던 거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속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있는 요 유형은 1번 유형은요.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서로 다른 속력으로 A에서 B까지 가는 유형.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요. 마주보면서 오는 유형. 이런 유형도 있어요. 이건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2번처럼 따라잡기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호숫가를 도는 유형, 그죠? 철로를 건너는 아니면 터널을 건너는 유형, 그렇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형은 나중에 다시 또 알아볼 거예요. 문제들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요 2번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요. 따라잡기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 그걸 상상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무궁화호가 출발하고 나서 1시간 후에 새마을호가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출발 지점은 달랐을 리가 없어요. 출발 지점은 똑같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똑같았는데 무궁화호가 먼저 1시간 동안 갔더라 라는 게 달랐던 것 뿐이죠. 그리고 새마을호는요, 요만큼 무궁화호가 1시간 간 요 지점에 와 있을 때 그제서야 출발을 한 거죠. 그제서야 출발을 해서 요만큼 가 있었더니 새마을호가 이렇게 따라잡았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따라잡았다라는 이야기는 요 지점에서 같은 지점을 가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 지점 이후에는 새마을호가 더 먼저 가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잡았다는 이야기는. 그런데 따라잡는데 몇 시간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3시간 뒤에 새마을호가 무궁화호를 따라잡았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즉 따라잡는데 3시간이 걸렸다 함은 여기는 무궁화호는요 따라잡히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3시간이 되는 거겠죠. 3시간.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이런 예를 드는데 8시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얘가 먼저 1시간을 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9시에 이 지점에 도착했을 때고 9시에 새마을호는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시에 만났다란 얘기인 거예요? 12시에 만났다란 얘기인 거예요. 여기는 무궁화호고. 그러므로 여기는 9시 이후인 3시간 이후에 서로 만나게 되겠더라. 즉 새마을호가 따라잡는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무궁화호가 간 거리하고 새마을호가 간 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형태로 문제 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무궁화호가 간 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무궁화호의 속력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네요. 무궁화호는. 따라서 x km/h다. 얘는 이런 속력을 가지고 있다. 얘 알아내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속력을 가지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간 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4시간 동안 갔네요. 4x km가 되겠더라 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왜 4x가 됐나요? 여기는 속력에 해당되는 부분과 여기는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 그죠? 곱해주면 간 거리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속력과 시간 곱해주면 거리가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4x만큼 갔고, 그리고 그것이 뭐하고 갔다? 새마을호가 몇 시간 동안 갔습니까? 3시간 동안 갔잖아요. 3시간 동안 120km/h의 속력으로 갔으니까 단위는 지금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시간, 얘는 km/s. 그죠? 약분이 되면서 결국엔 킬로미터의 단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같다라는 것으로서 x의 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x가 얼마가 나옵니까? 90km/h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는 이 400km라는 요 거리를 가는 데 있어서는 몇 시간 걸리겠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400km 나누기 뭐 해주면 됩니까? 90km/h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약 몇 시간이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나눠주면 되는 거겠네요. 얼마입니까? 936, 936입니까?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더라라는 거죠. 되시겠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거속시에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가 나오는구나. 이것보다 더 다양한 유형이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한번 보고 다음 이제 농도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농도 부분도 상당히 공식이 중요하죠. 농도도 유형이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많은 건 아니고 4가지로 딱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서 이제 또 파생되는 다른 유형들이 있는데 이 4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가 있을까요? 첨가가 있겠죠. 물을 첨가하든 소금물에 소금을 첨가하든 이런 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 첨가, 소금 첨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게 있고요. 또 증발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혼합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형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농도라는 식이 어떻게 되는지,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도의 공식을 알아보니까요. 이 농도다라는 것은 퍼센트 단위를 쓰고 있더라고요. 맞죠? 백분위로 쓰고 있는데 얼마나 싱겁냐, 소금물로 예를 들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싱겁냐 아니면 짜냐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금물 안에 소금의 양이 얼마나 있느냐. 소금의 양이 많으면 짠 거고 적으면 싱거우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B에 해당되는 부분이 꼭 쓰여지고요. 퍼센트 단위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쓰더라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공식 외워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소금의 양에 관련된 식을 또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요 식뿐만 아니라 소금의 양에 관련된 식으로 변형해 놓은 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외워둡시다.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양변에 소금물 곱해주죠. 그죠? 그리고 곱하기 100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100분의 농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변형하는 거 우리가 중등 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변형하는 게 나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아예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두 개의 식을 다 외워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호남 유형에서는 더더욱이 자료 해석하고 접목된 부분이 굉장히 또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풀어봅시다. 여기는 첫 번째 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일단 공식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지 그게 잘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일단 다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몇 퍼센트의 식염수가 되겠는가, 몇 퍼센트가 되겠는가 지금 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살짝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농도에 관련된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고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여기 있는 이 농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금물의 양에 해당되는 부분은 얼마가 되며 소금의 양은 얼마가 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소금의 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5%의 식염수 450g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했던가요? 소금물 곱하기 뭐였죠? 100분의 농도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소금의 양에 해당되는 부분은 450이라는 소금물에다가 곱하기 뭐 해주면 되는 건가요? 100분의 농도에 해당되는 부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소금의 양이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소금을 첨가했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물을 첨가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는 이 문제에서 볼 수 있는 소금의 양은 이게 다다. 그래서 이걸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소금물의 양에 해당되는 부분도 또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겠죠. 소금물의 양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450g이라는 소금물에다가 물 50g을 더 첨가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50을 더해서 500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500분의 얼마예요 얘는? 계산하면 나오겠죠? 450 곱하기 100분의 15입니다.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뭐 해주면? 100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농도가 되겠다라는 거죠. 농도가 몇 퍼센트냐 이런 거 물어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 농도의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관찰을 하면서 풀어내주면 되는데 그 이외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항들은 이렇게 풀어내게 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소금의 양에 관련된 식으로만 문제를 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금의 양 더하기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이다.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 답이 몇 퍼센트입니까? 13%, 13.5% 나옵니까?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되는지. 보실게요. 제가 비커를 그려서 한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3%인 식염수가 있대요. 소금물이란 이야기인 거죠. 그죠? 3%의 식염수 800g 중에서 증발을 시켰답니다. 증발시키면요. 소금이 날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물이 사라지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물이 증발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물의 양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Xg이다라고 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요 비커 안쪽에 있는 상황은 뭐가 되냐면요. 더 진해진 농도가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몇 퍼센트가 됐답니까? 8%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물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 800에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물이 날아갔으니까 빼주면 되는 거겠죠? 800-Xg이라는 소금물의 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소금 알갱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녹아져 있었더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한다면 물만 증발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이 변화된 요 비커 안쪽에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의 양은 똑같이 두 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자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에 해당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에 해당되는 부분과 같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소금물 곱하기 얼마라고요? 100분의 농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마찬가지로 곱하기 100분의 농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네가 서로
같게 되겠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같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금의 양에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쵸? 물만 증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풀어내니까 X의 값이 얼마가 나왔을까요? 네, 500g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답은 500이 나왔고요. 여러분 한번 해결해 보세요. 다음 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얘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혼합 유형이죠. 일단 5%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7%인 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의 소금물, 그 양에 해당되는 부분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Xg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10%의 소금물이 있다라는데 얘네들 섞어서 총 여기 다시 7%의 소금물 300g을 만들었더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얘네들을 섞어서 300g이 됐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10%의 소금물은 몇 g이라고 둬야 되는 걸까요? Yg이라고 둬도 돼요. 그럼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섞어서 300g이 됐더라라는 것은 더하기 빼기 산술적인 계산이 소금물의 양에서는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렇죠. 300-Xg이 되겠더라 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얘네들을 섞었더니 얘가 되었더라 라는 형태입니다. 혼합의 형태예요. 혼합의 형태. 그러면 앞에서와 같이 여기에 소금 알기가 이렇게 2개가 녹아 있었고 여기서는 3개가 녹아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는 몇 개가 녹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소금의 양은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게 섞여져 있을 때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데 아니면 더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몇 개여야 된다? 그쵸. 5개여야 된다라는 형태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입니까?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얼마죠? 농도가 되겠고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입니까? 마찬가지로 300-X가 소금물의 양이었기 때문에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가 되는 거겠네요. 여기 들어있는 것도 역시나 300g이라는 소금물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농도 해주면 되는 거겠네요. 얘하고 더해줬더니 최종적으로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같아졌더라 라는 형태로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소금의 농도에 관련된 문제 쉽게 풀기 위해서는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과 같다, 일정하다라는 형태로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 혼합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게 가중평균과 관련이 있고요. 이게 자료 해석에도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건 거예요. 1%의 소금물이 있고 여기에 3%의 소금물이 있더라. 근데 소금물의 양을 똑같이 100g으로 가져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소금물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섞어주면은 그 형태는 몇 %가 되고 몇 g이 되는 거예요? 소금물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둘의 영향을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그 농도는 정중앙에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다. 몇 %? 2%가 되겠더라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그러면 소금물의 양이 달라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1%의 소금물이 있고요. 여기에 4%의 소금물이 있더라 라는 걸로 예를 들었었죠. 그랬을 때 여기에 소금물의 양을 200g을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100g만 가져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금물의 양이 얘가 더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소금물의 농도는요, 혼합액의 농도는 이쪽 1%에 더 치우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얘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이 길이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데 길이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겨났다? 여기는 소금물의 양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소금물의 양의 비가 몇 대 몇입니까? 2대 1이네. 여기에는 길이의 비는 몇 대 몇이 되겠다? 1대 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합액의 농도는 몇 %가 된다? 여기는 이 %의 길이를 보니까 이게 3%거든요. 그러므로 1대 2로 나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1%가 되겠네. 여기에는 이 퍼센테이지 혼합액의 농도는 2%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처음 들으신 분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것도 쉬워질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X자로 소금물의 양에 비에 해당되는 부분과 여기에는 길이의 비는 X자가 된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소 있잖아요. 시소의 무게중심이 정중앙에 있을 때 무거운 사람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무게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을 무거운 사람 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평형을 이루게 되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네, 이렇습니다. 소금물의 양이 많은 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겠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가중평균이라고 해서 나중에 자료 해석 쪽에 많이 쓰이는데요.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남녀의 학생들의 글을 읽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퍼센테이지를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에서 차이가 생겼는데요. 남학생은 한 60% 정도를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학생. 그리고 여학생들은 한 30% 정도를 책을 읽을 수 있었더래요. 라고 한다면 이 남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책을 읽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를 살펴보니 정확하게 45%가 나왔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남녀 학생들의 조사 대상자 표본이 있죠? 표본의 수치는 서로 같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거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자료 해석 쪽에 쓰입니다. 이것보다도 좀 더 다양하게 쓰이는데 제가 일례로 하나만 얘기를 드린 거예요. 만약에 남학생이 100명이었더라 라고 한다면 얘도 역시 100명이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남학생이 한 500명 정도 됐더라, 얘보다 훨씬 많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60% 쪽에 더 치우친 형태로 퍼센테이지가 나타나겠죠. 남녀를 조사했을 때. 가중평균이 여기서 쓰인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 문제에다가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5%의 소금물이 있고요. 여기에 10%의 소금물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물의 양에 해당되는 부분은 몰라요. 몇 그램인지 모르니까 그냥 X그램, Y그램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혼합액의 농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7%였대요. 7%가 5% 쪽에 더 가깝게 형성이 되겠죠. 여기에는 요 길이는 2가 될 것이고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예요? 3의 형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혼합액에 해당되는 그 소금물의 양은 얼마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300g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소금물의 양의 비가 나와 있네요. 몇 대 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방금 전에 했었잖아요. X자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소금물의 양의 비는 몇 대면? 3대 2가 되겠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5%의 소금물은 몇 g이었느냐? 요 Xg은 무엇이다? 300g에 해당되는 부분을 비례 배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몇 분의 몇으로? 3대 2니까 더해준 것분의 3에 해당되는 부분 5분의 3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Y는 얼마가 되겠느냐? 똑같죠? 300에다가 곱하기 전체 5분의 2에 해당되는 부분이면 되겠다라는 거. 여기서는 뭘 물어보고 있었습니까? 5%의 소금물이 얼마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5, 6, 30입니까? 그래서 180g이 되겠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전 쪽으로 넘어갈 텐데요. 금전 쪽에서 파생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이 등장하는 게 과부족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 과부족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따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뭐 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원가에 해당되는 부분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A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정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드시 이율이라는 게 들어가 있겠죠. 이율에 해당되는 부분이 X%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정가는 얼마가 될 겁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100분의 얼마가 된다? X가 되겠더라.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원래의 가격에 대해서 내가 50% 이율을 붙였다. 그럼 난 몇 퍼센트에 팔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원래의 가격에 대해서 150%에 팔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쓰면 이거 아니에요. 100A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30% 이율을 붙였다라고 한다면 130%에 팔겠다라는 이야기인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할인율에 해당되는 부분이 적용되는 할인마트 가서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할인가에 대한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할인가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율을 붙인 거고 할인율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율을 붙인 게 아니죠. 좀 할인해주는 부분, 다운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빼준 형태가 나올 거예요. 얘는 할인율에 해당되는 부분을 Y%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는 이 정가가 대문자 A1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할인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그래서 분의 Y 해주면 되겠더라라는 거. 그래서 100분의 100 마이너스 Y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30% 할인받는다라고 한다면 원래 가격에 대해서 70% 가격만 치르고 사게 되는 거겠죠. 이런 내용들이 계산에 간간히 들어가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계산식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는 거겠죠? 여기에 10만 원이 있다. 10의 5제곱이라고 그냥 쓸게요. 여기다가 곱하기 40% 이익을 붙여서 140%에 팔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1.4를 곱해주면 되겠고 20%를 할인하겠다. 여기에는 이 정가 붙은 데다가 20% 할인하면 0.8에 팔겠다. 80%에 팔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얼마가 됩니까? 11만 2천 원이 된다라네요. 다음 문제 또 한번 풀어봅시다. 네, 여러분 이익이라는 게 뭘까요? 판매가에서 뭘 빼면 된다? 사온 가격을 빼면 되겠더라 라는 이야기인 건데 그러면 여기서의 판매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원가가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정가, 원가의 20% 이익을 붙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2가 될 거예요. 정가는 이렇고요. 그러면 판매한 가격은 전체 40개를 판매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40을 빼주면 되는 거겠죠. 거기에서 뭘 빼주면 되는 거예요? 사온 가격이 얼마예요? 1,000 곱하기 얼마입니까? 40개 사왔으니까 40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8개의 분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팔 수 있는 것은 몇 개가 됐습니까? 8개는 못 파는 거잖아요. 그죠? 32개만 팔 수 있어요. 그러면 판매가가 달라지네요. 여기에는 이 1,000원에 대해서 판매가는 어떻게 달리해야 32개만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같아지겠는가라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의 이익은요. 여기에는 이 판매가에서 무엇을 빼면 됩니까? 사온 가격에다가 사온 개수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온 가격이 얼마였어요? 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온 개수가 몇 개였어요?
40개였지 32개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똑같이 여기다가 40을 곱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럼 결국에는 1000 곱하기 40에 해당되는 부분 뺄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고 결국에는 판매가에 해당되는 부분만 서로 같았으면 되겠더라. 40개를 판매하는 그 가격이나 여기에는 32개를 판매하는 요 전체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이 서로 같았으면 됐겠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밑에서는 X%의 이유를 붙여줬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X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식을 다시 쓰면 1000 곱하기 1.2에다가 곱하기 40 해준 것은 1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에다가 32 곱해준 것과 같겠더라 라는 거죠. 1000 약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얼마예요? 48이죠? 48에 해당되는 부분을 무엇으로 32로 나누어 준 것이 뭐다?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되겠다라는 거죠. 얘가 얼마예요? 1 플러스 32분의 16인가요? 대분수로 고치면 1 플러스 32분의 16이잖아요. 약분해서 고치던가. 여기는 X의 값이 50%였겠구나 라는 사실이 나와주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얘를 틀리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요. 여기인이 40개 동일하게 사왔다라는 부분을 잊고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틀려요.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다음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일 관련된 문제네요.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온다는 건데 일 관련된 문제는 전체 일의 양을 무엇으로 둔다? 가장 쉬웠던 게 1이었더래요. 그래서 1로 두고 문제를 풀겠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뭐 10으로 둬도 되고 100으로 둬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1로 두는 게 가장 쉬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이가 만약에 A일 동안에 모든 일을 다 끝냈더라 라고 한다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얼마가 되겠다? A분의 1이 되겠더라라고 이제 환산해서 문제를 풀었었던 거죠. 아니면 며칠 만에 모든 일을 다 끝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더라라고 한다면 하루에 X만큼의 일을 한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문제 보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갑과 을이 모형 비행기를 만들기로 해서 갑이 혼자 작업하면 36일 만에 모든 일을 다 한다. 그 모든 일을 우리 1로 두기로 했었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일을 하겠다? 36분의 1만큼의 일을 하겠다. 라고 환산해 놨던 거죠. 그리고 을은 24일 만에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만큼? 24분의 1만큼의 일을 했더라 라는 걸로 환산해 놨고요. 그러면 하루에 얘네들이 같이 일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얼마가 될까요?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냥 더해주면 되겠더라 라는 거죠. 일단 문제를 읽어보니 갑과 을이 6일 동안 같이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을이 혼자서 작업을 마무리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일의 양은 36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24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 더해주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을 6일 동안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6 해주면 되는 거겠죠?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니까 이게. 거기다가 더해주기를 나머지 일은 을이 혼자 해대요. 을은 혼자 24분의 1에 해당되는 만큼을 하루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며칠 동안? X일 동안 했겠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전체 다 했다? 전체 일의 양은 얼마? 얼마였죠? 1이었죠. 는 1이라고 놓고 문제 풀면 되는 거겠죠. 분수 형태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최소공배수 아시잖아요. 최소공배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통분해서 문제를 푸시던가 아니면 요거는 먼저 분배해 줄 수 있잖아요. 분배해놓고 문제 푸시던가. 분배하면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이 되겠고요. 요거는 4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더하기 24분의 X에 해당되는 부분은 1이더라 라는 거. 얘네 통분해서 계산하면 12분의 요게 나오겠죠. 아니면 양변에다가 24를 다 곱해버리던가. 24 곱해볼까요? 그럼 얼마가 돼요? 6, 4, 24, 4, 6에 24 플러스 얘는 X가 될 거고요. 얘는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X의 값은 얼마가 된다? X의 값은 14의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과 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은요 36일 걸려야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어. 얘는요 조금 더 능력이 있어서 24일 만에 일을 끝낼 수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례식으로 간단히 풀어낼 수 있거든요. 얘가 모든 일을 다 안 해도 좋으니까 요만큼 일을 했어요. 이만큼 일을 하는데 3일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을은 며칠 걸리겠느냐라는 거죠. 며칠 걸립니까? 이틀 걸리겠죠.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할 거냐면 같이 6일 동안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일은요, 을이 혼자서 X일 동안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갑이 이렇게 6일 동안 일한 거 한쪽으로 그냥 넣어버립시다. 을이 한 일로 그냥 대체해버리자라는 거예요. 을이 한 일로 환산을 해버리자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갑은 6일 동안 일했다고 한다면 을은 며칠 동안 일한 게 되는 걸까요? 며칠 동안 일하면 갑이 6일 동안 일한 걸 커버할 수 있을까요? 얘의 능력치는요 얼마라고요? 3만큼 일하면 얘는 이틀 동안 일하면 된다. 더 적은 날짜 동안 일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6일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얘는 며칠 일하면 된다? 4일 일하면 되는 거겠죠. 4일.
근데 을은 혼자서 이 일을 하는데 모두 며칠 걸린다? 24일 걸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x에 들어갈 값은 얼마가 될까요? 위아래 10이 됐잖아요. 따라서 x의 값은 14가 되겠더라 라는 형태로 문제 풀면 되는 거겠죠. 이게 까다로우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원래 정석적인 방법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걸로도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답은 14일이 되겠고요. 네.